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 어포메이션 노아 세인트 존 지음 출판사 나비스쿨 제1장 당신의 삶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가? 다음과 같은 것을 원하는가? 매일 하는 선택을 제대로 하기.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여유 시간. 더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돈. 더 활기 넘치는 건강. 깊고 편안한 잠. 스트레스 줄이기. 더 행복한 인간관계. 일에서 더 많은 만족을 누리는 것. 더 나은 사랑.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 물론 당신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종류의 책을 처음 읽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일을 했는가? 당신이 내가 세미나에서 만났거나 마인드 마스터 그룹에서 코치한 수많은 사람과 비슷하다면 당신은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시도했을 것이다. 자기 개발 서적을 읽는다. 개인 성장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세미나와 집회에 참석한다. 자신의 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개선한다. 새로운 다이어트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헬스클럽에 다닌다.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는다. 비전 선언문을 작성한다. 확언이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잠깐, 마지막이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자기개발 서적을 읽거나 개인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확언이나 긍정적인 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 수백만 명이 긍정적인 말에 대해 쓰고 말하고 들어왔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살펴보자. 질문: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말에 대해 쓰고 말하고 듣는다고 생각하는가? 대답: 그렇게 하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꾸려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따르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는 그들을 전통적인 성공 강사라고 부르겠다. 그들은 책과 세미나, 강의, 영화 등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또 다른 전통적인 성공 강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도 시도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질문: 긍정적인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대답: 물론이다. 긍정적인 말이나 확언이 수많은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 질문: 확언을 사용했는데도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대답: 뭔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의 마음은 매우 신기하다. 예를 들면 마음은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 글을 읽고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다. 만일 지금 당신이 이 글을 건물 안에서 읽고 있다면 그것도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승용차나 트럭, 미니밴, 지하철 안에서 읽고 있다면 그건 역시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당신이 지금 건물 안에 있든 차 안에 있든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구상했고 수많은 인간의 마음이 협력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인간의 마음은 또한
과학과 종교, 철학, 수학, 역사 및 존재하는 모든 예술 작품도 만들었다. 다음은 인간의 놀라운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의 일부다. 분석한다. 브레인스토밍한다. 창조한다. 꿈꾼다. 기계를 만든다. 추측한다. 상상한다. 판단한다. 안다. 배운다. 묵상한다. 창안한다. 계획한다. 정리한다. 사색한다. 생각한다. 이해한다. 시각화한다. 놀랍지 않은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침 식사 전에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린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야. 그게 다야. 그렇다면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당신은 늘 지금과 같은 사람이었는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과 동일한 사람이었는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처음 학교에 갈 때, 처음 통장을 만들 때,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처음 데이트를 할 때, 결혼할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인생의 이런 단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기다가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께 의존하다가 독립할 때,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할 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 변화를 거쳤다. 사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변화다. 우리 인생은 매일 변한다. 하루하루가 전날의 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흥미로운 것이다. 전통적인 성공 강사가 가르치는 것. 확언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우리는 매일 매시 매 순간 이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삶과 돈, 관계, 건강, 가족, 과거, 현재, 미래 등 무엇이든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의 씨앗은 무한지성, 즉 신이라 부르는 비옥한 땅에 심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무한지성의 땅에 심긴 생각의 씨앗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지지하는 수많은 책과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뿐이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변화 중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자. 이 목표를 가졌으므로 당신은 이를 성취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가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까지는 좋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진리를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라는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던 경험을 했을 거라고 깨닫는다. 그래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임을 찾아낸다. 당신은 당신을 얽매고 있는 주된 생각을 찾은 다음 단계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름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일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 일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이 하라고 가르쳐 준 일을 한다. 즉,
이전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긍정적인 말 또는 확언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삶을 바꾸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는 돈이 충분하다 혹은 나는 부자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쓰고 반복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당신은 착한 학생이기에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한다.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해보자. 지금 당장 자신을 향해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라. 한 번 더 말하라. 그런 다음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라. 나는 부자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다른 어떤 것들이 들리지 않는가? 그래, 맞아. 같은 소리인가? 이쯤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질문: 당신은 자신의 확언을 믿는가? 대답: 단순 명료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확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오랫동안 거듭 말하고 쓰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방법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의 부재를 믿음의 간격이라고 한다.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예를 들면 돈을 더 벌거나 더 만족스러운 직장을 구하거나 영혼의 짝을 찾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체중을 줄이는 등 당신이 실제로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해보자. 흥미로운 것은 이때 말하는 현실이 모두 인지된 현실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지하는 사람이 인지한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예를 들어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열성팬과 뉴욕 양키즈 팀의 열성팬이 같은 방에서 두 팀의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들에게 그 경기가 동일하게 보일까? 그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단의 상황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팀의 선수가 안타를 치고 다른 팀의 선수가 삼진 아웃을 당하는 등의 일이다. 반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시청하고 있는 경기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팀이 안타를 치면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몹시 기뻐하며 흥분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괴로워할 것이다. 즉, 한 사람은 그의 팀이 이길 때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지만 상대편 팀의 팬은 자신의 팀이 패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시무룩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인지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앞에서 말한 예로 돌아가면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지금 당신은 현재 인지된 현실, CPR, Current Perceived Reality 라고 일컫는 것 안에 살고 있다. 당신의 CPR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현재 당신에게 인지된 현실이다. 이처럼 당신에게는 당신이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다른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작은 우주인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장소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예를 들면 체중이나 경제 상태, 건강, 관계, 인지도, 영향력,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 다른 곳을 나는 새롭게 원하는 현실, NDR, New Desired Reality라고 일컫는다. 현재 인지된 현실과 새롭게 원하는 현실 사이에 내가 믿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즉, 당신이 현재 인지하는 곳, CPR과 당신이 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의 현실, NDR 사이의 공간이다. 당신의 믿음의 간격은 얼마나 큰가? 이 간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자신의 CPR에 머문 기간, 자신의 NDR 성취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 당신의 꿈을 듣고 불가능해 라고 말한 친구들의 수 등이다. 또한 당신이 삶에서 이루기 원하는 결과에 따라 믿음의 간격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체중을 10kg으로 줄이는 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10kg을 줄이는 일은 식은 죽 먹지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핵심은 무엇일까? 당신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 경험 등의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여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는 방법.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 나는 빈털털이다. 나는 외롭다. 나는 체중을 줄일 수 없다. 나는 불행하다. 등의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음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원하기로 결심한 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긍정적인 말을 거듭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나도 그랬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다. 왜 그럴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거나 머리가 좋지 않거나 동기가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그다지 원치 않아서일까?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단지 말로만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장소인 무의식은 그런 말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더 강력한 것에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마치 새 집을 지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도구는 달랑 기계톱 하나뿐인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소식이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이제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소개하겠다. 이제 당신 차례다. 지금까지 당신은 말로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며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왔다. 다음 장부터는 새로운 질문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제2장 어포메이션. 풍성한 삶에 빠져있는 조각.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해했는가? 나는 앞장을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 질문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새로운 질문을 하라. 는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가? 지금 당신의 생각은 그 대답을 열심히 찾고 있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이유를 찾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이란 대답을 요구하는 탐구의 표현이다. 질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은 질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아는가?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어쩔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수 있다. 우리 삶을 창조하는 방법. 1997년 4월 운명의 아침.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 중에 내가 얻은 놀라운 깨달음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은 말을 변화시키라고 가르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의 내적, 외적 질문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내가 발견하기까지 누구도 완전히 깨닫거나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 탐색 기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대답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두뇌의 기능을 내재된 전제 요인이라 불렀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늘은 왜 푸른가 라고 질문한다고 해보자. 지금 당신의 두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당신의 두뇌는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종종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뿌리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다. 에머슨은 이것을 제1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가르쳐 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질문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만 변화시키면 믿음의 간격을 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는 것이다. 힘을 주는 질문과 힘을 빼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힘 빠지는 질문부터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힘 빠지는 질문을 어퍼메이션, 즉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보겠다. 힘 빠지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힘을 빼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행동할 능력을 앗아가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왜 이렇게 나는 빈털터리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늘 돈이 모자란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이런 것이 바로 힘을 빼는 질문의 예다. 이러한 질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이 부정적인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보라고 권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라. 준비되었는가?
왜 나는 돈이 부족할까? 왜 나는 외톨이일까? 왜 나는 자꾸만 실패할까? 왜 나는 뚱뚱할까? 왜 나는 빈털터리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말해보았는가? 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불쾌하지 않은가? 내가 세미나와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부정적 사고라고 일컫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에 열거한 부정적인 질문, 즉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로 인한 궁극적 결과는 당신이 집중한 그것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스스로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지금 당장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가 규칙적으로 하는 가장 많이 힘을 빼는 질문 5가지를 써보라. 그와 같이 힘을 빼는 이런 질문은 당신이 과거에 만난 사람에게서 비롯될 수도 있고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당신 자신의 힘을 빼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 쓰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리겠다. 다 쓴 소감이 어떤가? 끔찍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더 나은 길을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힘을 주는 질문, 올바른 질문. 이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힘 빠지는 질문들을 알았다. 지금쯤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 그것이 내가 해온 힘 빠지는 질문이라면 힘을 주는 질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주니 기쁘다. 힘을 주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과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질문이다. 힘을 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행동할 힘을 앗아간다. 반대로 힘을 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자신인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질문은 행동을 취하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또한 힘을 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인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진실을 말하는 대답으로 이끌어준다. 잠시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 앞에서 당신이 쓴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라고 질문을 썼다면 힘을 주는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여유로울까? 라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는 나는 왜 다이어트가 이토록 쉬울까가 될 것이다. 이해되는가? 펜을 들고 당신이 썼던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쓰라. 어포메이션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굉장하지 않은가? 당신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지금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을 차이를 쓰라. 축하한다. 이제 당신은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다. 실제의 삶을 위한 어포메이션. 건강과 행복.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할까? 왜 나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건강할까? 왜 나는 지칠 줄 모르는 활력을 가졌을까? 왜 신은
나를 이처럼 완벽하게 만드셨을까? 왜 나는 매일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을 누릴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할까? 왜 나는 마음을 열고 열린 대화를 할까? 왜 나는 과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돈과 부 어포메이션. 왜 나는 이토록 큰 축복을 받았을까? 왜 나는 부유한 것을 좋아할까? 왜 나는 순자산을 가질 자격이 주어질까? 왜 돈은 나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었을까? 왜 나는 행복하게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살아갈까? 왜 나에게는 돈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까? 왜 나는 건강과 부와 지혜를 누릴까? 자신감 어포메이션. 왜 나는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침착할까? 왜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될까? 왜 나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게 충분하게 채워질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을까? 왜 나는 성공할 권리를 부여받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평온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알고 좋아하려 할까? 삶과 행복 어포메이션. 왜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일까?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까? 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즐거울까? 왜 나는 나인 것이 이렇게 편안할까? 왜 나는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면서 좋은 일만 경험할까? 왜 나는 진정한 나를 표현하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낼까? 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울까? 왜 나에게는 기회가 이토록 빠르고 쉽게 올까? 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할까? 왜 나는 옳은 것보다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할까? 왜 나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까? 왜 나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